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사실 역사 전체를 통틀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마이클 잭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엔터테인먼트 스타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 찬란한 경력, 눈부신 영광,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노래들. 사람들은 그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팝의 황제는 수년간 감춰진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불행한 어린 시절부터 경력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의 끔찍한 어두운 면, 그리고 미스터리한 죽음까지 마이클 잭슨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가설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일루미나티의 일원이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약물 남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전설의 인물의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 떠도는 소문은 과연 진실일까? 1950년대 인디애나 주 게리의 외곽, 미국 산업화 시대의 철강 공장과 중공업 공장이 가득한 매연 가득한 곳, 바로 이곳에서 마이클 잭슨은 9명의 형제자매를 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마이클 잭슨은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며 사회의 노동자 계층에 속하게 되었다. 조셉과 캐서린 잭슨 부부는 자녀들이 먹고 입을 것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조셉은 철강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가끔 The Falcons라는 그룹과 함께 R&B 음악을 연주했다. 그러나 그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음악에 대한 사랑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녀들을 허리띠, 회초리, 손에 잡히는 어떤 물건으로 때렸기 때문이다. 조셉은 자녀들이 탈진할 때까지 연습을 시키고 음악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했다. 왜냐하면 그는 음악만이 자녀들의 인생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이클 잭슨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공포의 연속이었다고 썼다. 그는 동갑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고 일해야 했다. 마이클은 아버지에게 한쪽 발을 천장에 매달려 매질당한 적도 있었다. 팝의 황제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자주 외롭고 슬프게 혼자 울었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공포와 구토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1964년, 막 1학년이 되던 해에 마이클은 형제들인 말론, 제키, 티토, 마이클, 그리고 저메인과 함께 잭슨 브라더스라는 가족 밴드에 합류했다. 이 그룹은 인디애나 주 전역을 순회 공연하며 My Girl의 성공 이후 점차 다른 주로까지 공연을 확대했다. 1966년 그룹 이름을 The 잭슨으로 변경하고 마이클과 저메인이 메인 보컬을 맡으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1970년 잭슨 가족은 음악에서 번 돈으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그러나 1976년 모타운 레코드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룹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마이클은 솔로 활동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Shake Your Body와 This Place Hotel 같은 곡들로 두각을 나타냈다. 1982년 앨범 Thriller가 발매되면서 마이클의 솔로 경력에 큰 전환점을 맞았고, 이 앨범은 역대 가장 성공적인 앨범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마이클 잭슨은 전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이 되었지만 그의 외모와 피부색에 대한 많은 논란에 직면해야 했다. 1992년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의 피부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론은 이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했다. 마이클은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백반증 비틸리고이라는 피부 색소 장애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충분히 타당했지만 흑인 사회의 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마이클이 자신의 뿌리를 외면하고 미국 사회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백인으로 변신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뉴욕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마이클 잭슨이 코, 치아, 턱선, 입술, 광대뼈를 과도하게 성형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몇몇 타블로이드 신문은 마이클이 산소로 가득 찬 밀폐된 방에서 잠을 자면서 노화를 막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퍼뜨렸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들은 완전히 확인된 적이 없다. 마이클 잭슨의 외모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삶에서 큰 비극의 일부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닥터 클라인은 1983년에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백반증의 징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는 피부의 색소가 손실되는 상태였다. 마이클 잭슨은 피부 색소 손실을 감추기 위해 밝은 톤의 메이크업을 사용했으며 피부 탈색 크림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그의 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백하고 색깔이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대중에게 이해되지 않았다. 1993년 2월 오프라 윈프리와의 유명한 인터뷰에서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느꼈고 1988년에 사진작가 윌리엄 퍼치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고 나는 그렇게 배웠으며 항상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했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후 그의 집에서 베네코인과 하이드로코이넨이라는 두 가지 피부 탈색 크림이 발견되었다. 이 약물들은 보통 백반증 환자가 신체의 50% 이상에서 색소를 잃었을 때 남은 피부의 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부검 결과 마이클 잭슨은 실제로 백반증을 앓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의 피부는 멜라닌 세포, 즉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세포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태였다. 따라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 씌워진 자연 피부색을 버렸다는 누명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더 크고 무서운 억울함에 직면해야 했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그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억울함은 바로 아동 성추행 혐의였으며 이는 그가 평생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오명 중 하나였다. 이 이야기는 마이클 잭슨의 저택인 네버랜드에서 시작된다. 피터 팬 이야기에 나오는 환상의 땅에서 영감을 받은 이 저택은 마이클이 1987년에 약 1900만 달러에 매입한 곳으로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다. 네버랜드는 마이클 잭슨이 건설한 거대한 놀이공원과도 같은 신비한 세상이었다. 호수, 영화관, 동물원, 여러 놀이기구들이 있는 이곳은 어린이들을 위한 천국이었으며 마이클이 어린 시절에 갖고 싶었던 순수한 꿈과 동심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 아동 성추행 혐의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혐의와 장기간의 수사로 인해 마이클 잭슨은 여론과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러한 혐의는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를 괴롭혔다. 마이클 잭슨과 네버랜드, 영광과 비극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대중의 논쟁거리이며 진실을 찾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이클 잭슨은 네버랜드, 그와 아이들의 환상의 땅에서 사망했다. 부검 결과 마이클 잭슨은 프로포폴-4 급성 중독으로 인해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겪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개인 주치의인 콜레드 머레이는 그를 방에서 발견했을 때 숨이 약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마이클 잭슨은 자택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머레이 의사의 모든 노력이 그를 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12시 20분에 911에 전화한 후 마이클 잭슨은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팝 음악계에 너무나 큰 상실이었고 전 세계에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당시에도 마이클 잭슨은 여전히 큰 매력과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는 유럽에서의 공연을 준비 중에 사망했다. 2009년 8월 28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사관들은 마이클 잭슨의 죽음이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건은 거의 여기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년 후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두고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명확히 밝혀졌다.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었더라도 이는 과실치사 사건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의심되고 조사된 인물은 확실히 마이클 잭슨의 개인 주치의인 콜레드 머레이였다. 콜레드 머레이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마이클 잭슨이 마지막 2달 동안 밤새 잠을 잘 수 있도록 수술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했다. 이는 마이클 잭슨의 정신 건강 상태가 그의 생애 마지막 날들에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콜레드 머레이 의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는 마이클 잭슨의 가족과 팬들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머레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며 고객의 요청을 잘 수행했다고 믿었다. 머레이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과 대중을 놀라게 하며 마이클 잭슨이 마약 중독자였으며 자신에게 수면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고 주장했다.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콜레드 머레이의 변호사는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했다고 가설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마이클 잭슨의 무덤을 발굴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연히 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콜레드 머레이 의사의 변호인은 머레이가 마이클 잭슨을 25mg의 적은 양의 프로포폴로 수면을 돕고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약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마이클 잭슨이 숨을 멈춘 징후가 나타난 후 콜레드 머레이는 구조대를 부르기 전에 경호원에게 모든 약을 숨기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주의했음을 깨달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은폐할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콜레드 머레이 의사가 부주의하고 부정직하게 행동하여 마이클 잭슨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범죄 행위였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진 범죄였다. 최근 성명에서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감경 사유를 고려한 후 범죄의 구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의료 과실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범죄적인 과실로 인한 사건이며 마이클 잭슨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범죄적인 과실은 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결과에 무관심한 채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 발생한다. 마이클 잭슨은 콜레드 머레이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 의사는 치료 과정에서 선을 넘었고 그 결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수많은 주장과 증거가 법원과 당국에 제시된 후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콜레드 머레이 의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머레이 의사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가 사회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콜레드 머레이 의사는 4년형의 절반만 복역하게 되었다. 2011년 11월에 수감되어 2015년 11월에 형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모범적인 행동과 과밀한 수감자 수 때문에 조기 석방되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의 부르의 명곡을 자주 듣는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며 세대 또는 역사적인 시기의 기념비이기도 하다. 마이클 잭슨은 언제쯤 평온하게 쉴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혐의는 언제쯤 밝혀질까? 오직 시간이 지나야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